대남 썸녀 2024년 1월호. 드디어 이 파일이 올라갈 때쯤이면 해피 뉴 이어가 되겠죠, 그죠? 새해가 밝았겠죠. 아직 구정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1월 1일을 새해로 보니까요, 그죠? 새해가 바뀌었다고 보니까 글쎄요, 참 하지만 작년 12월 달에 우리 이성균이라는 그리고 탤런트가 한 명 검찰 조사 끝에 운명을 달리했지 않습니까? 배우 한 명 키우기는 몇십 년 걸리는데 한 명 죽이는 거 3개월도 안 걸리니, 그죠? 참 안타깝네요, 그죠? 참 그때 커피 프린스 때는 솔직히 별로였는데 파스타 때는 그래도 주연이었지 않습니까? 파스타 이후로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했었는데 안타깝네요, 그죠? 참 목소리가 좋은 배우였는데, 그죠? 아무튼 다음 생에는 어찌 한국에서 태어나지 마시길, 그죠? 헐리우드로 가서 더 멋진 연기 하시길. 아이들이랑 아내분도 있는데 좀 안타깝네요, 그죠? 아무튼 어쨌든 작년을 끝으로 이런 불행한 일은 안 일어났으면 합니다. 예전에 미투 사건도 있었고 미투 때도 자살 많이 했죠. 미투 때도 남자 탤런트 한 분 자살했었죠, 그죠? 아무튼 검찰 조사만 받으면 그렇게 자해하고 자살을 많이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부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고 작년을 12월 달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무리한 수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무튼 또 새해는 또 새 출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지만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연히 저희 집 이제 케이블 TV를 보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한 달 무제한인데 100원만 내면 되는 거야. 첫 달 무제한이라 가지고 100원이면 전체 거기 있는 이렇게 무비앤인가? 거기에서 100원만 내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무제한이 있더라고요. 정액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고민을 할까 말까 그래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CNTV? 중국 CNTV라고 그런 게 케이블 채널이 90번인가? 90번인가 89번인가 있는데 거기서 신조협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거 최근 거야. 신조협력인데 최근 시리즈 같아. 되게 그래가지고 예전에 신조협력 소설 봤던 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D가 궁금한 거야. 근데 이게 하루에 하나밖에 안 하는 거라 신조협력은. 그러니까 D가 궁금해가 혹시 케이블을 있는 거 찾아보니까 신조협력가 있는 거예요. 옛날 2014년 버전? 2014년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100원밖에 안 하고 그래가 결제를 했죠. 그게 50부작? 51부작? 하여튼 50부 대략 한 50부작 정도 되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더군요. 근데 책에서 봤던 거하고 내용은 좀 달랐어요. 이렇게 좀 책은 좀 생략된 것 같고 제가 옛날에 봤던 거랑 한 20살? 20살인가? 20대 때 봤던 것 같은데 한 꽤 오래됐어. 한 15년에서 20년 전에 봤던 거랑 제가 언제 봤던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내용이 좀 달랐어요. 확실히 이게 근데 그걸로 보니까 재밌더군요. 드라마로 이렇게 비주얼로 보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확실히 재밌더군요. 근데 신저협녀에는 저 사람들이 비중이 그렇게 안 컸었는데 다른 사람 비중들이 상당히 크더군요. 그게 50부작을 만들다 보니까 내용을 좀 이렇게 늘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 신저협녀만 볼라 하다가 어차피 한 달 전에 끊었고 그래가지고 사저영웅문 그 사저영웅문 의천도령기 천룡팔부 그리고 마지막에 수호강호는 솔직히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처음에 딱 1편을 딱 봤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라 또 보는 것도 고문이다 이랬는데 너무 재미없어서 안 볼라 하다가 동방불패 나온다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인가 싶어가지고 또 봤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영웅문을 그 한국에서도 번역을 해서 책을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제가 봤던 내용이랑 많이 달라가지고 비슷한 것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많이 달라가지고 조금 혼란스럽긴 한데 어쨌든 뭐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 정도 수준이라서 오랜만에 참 재밌게 본 것 같아. 그 눈알 빠지는 줄 알았어. 그거 본다고. 심지어 그 다 합치면 한 300부? 한 250부에서 300부 오면서 봐. 한 5개 정도 되니까 천룡팔부는 1부입으로 돼 있더군요. 맞아. 사조영웅문, 신저협녀, 의천도령기, 천룡팔부, 소호강호 한 250부 정도 되네요. 그죠? 눈알 빠지는 줄 알았어요. 와, 심지어 빨리 감기로 한 4배속 빨리 감기로 봤는데도 그래. 와, 눈알 빠지는 줄 알았어. 눈알 빠지는 줄 알았어. 아무튼 그래도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그죠? 그 영화에서 봤던 내용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천년팔부도 난 영화로 봤거든. 어릴 때. 비디오에서 비춰서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하고도 내용이 많이 다르고 오히려 사조영웅문하고 내용이 비슷하고 하여튼 이렇게 뭐 드라마를 만드니까 기본적으로 한 50부작을 만들다 보니까 스토리를 한 가지만 쓴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섞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 내용도 대부분 비슷하고 캐릭터의 성격도 대부분 비슷하고 그래서 가장 기본 그러니까 우리 김용 할아버지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플랫폼 히트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사조영웅문과 신조협녀가 아닌가. 요걸 이제 한 100부작 한 세트 요게 가장 그 전체적인 소설의 어떤 그 뼈대를 이루는 게 아닌가. 여기서 이제 캐릭터하고 설정만 좀 바꾸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시나리오로 써서 한국 감독이 한국 배우를 캐스팅해서 만들면 어떤 사람이 좋을까? 어떤 사람이 좋을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나름 적어봤어요. 물론 자기가 이 작품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난 이거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 제가 만약에 제작자라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캐스팅을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시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더 어울리는 사람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면 더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곽정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사조영웅문에서 신조협녀까지 가면 신조협녀는 이제 많이 성인이 된 곽정이 나오고 사조영웅문은 이제 소년이 나오는데 소년은 윤시윤 씨도 괜찮지 않나? 소년은 윤시윤 씨도 괜찮지 않나? 조승우 씨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요. 소년 배역을 하기에는 물론 이렇게 분장하면 할 수도 있는데 좀 애띠게 입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연기력을 봤을 때는 조승우 씨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외모로 봤을 때는 윤시윤 씨가 낫지 않나. 윤시윤 씨 그러고 생각해봤는데 김탁구도 약간 사조영웅하고 신조협녀하고 비슷한 요소가 저리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해일 씨는 이제 성인이 된 곽정. 양양성 곽정. 양양성 곽정은 박해일 씨가 어울리지 않나. 약간 묵직하고, 그래? 이제 뭐 약간 성주 같은 느낌?
약간 황약사를 대를 이을 그런 사람 같은 그런 느낌? 나이든 곽정은 박해일 씨가 어울리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양강은 제가 첫 번째 떠올랐던 이미지는 조인성 씨. 근데 조인성 씨도 지금 나이가 좀 많아요, 그죠? 어린 양강을 하기에는 소년 양강을 하기에는 나이가 좀 많아요. 어쨌든 그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한국 배우 중에서는 조인성 씨. 그리고 또 연기력이 괜찮으면서 좀 어울리는 사람은 최근에 이제 박정민 씨. 박정민 씨는 약간 소년도 어울릴 것 같긴 해요. 그죠? 박정민 씨 괜찮고. 김주원 씨도 괜찮아요. 김주원 씨하고 조인성 씨하고 가만보니까 연기 스타일이 비슷하더라고요. 원래 양강이 연기를 더 잘해야 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양강이 약간 여성스럽고 복잡한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곽정보다 사조 영웅문에서는 양강이 훨씬 더 연기를 잘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기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조인성 씨가 나이가 좀만 어려서도 그죠. 지금 한 30대만 됐어도 좋은데 참 세월이 참 그러네요, 그죠. 어쨌든 성격이나 연기 스타일로 봤을 때 조인성 씨가 어울린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황약사는 외모상 드라마에 나오는 황약사의 외모로 봤을 때는 정우성 씨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우성 씨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송강호 씨나 설경구 씨도 괜찮겠죠. 그죠? 송강호 씨나 설경구 씨 스타일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이영애 씨를 왜 적어놨냐면, 이영애 씨는 여자잖아요. 여자인데 왜 적어놨냐? 바꾸고 싶어서 그래요. 설정을 한번 바꿔볼까? 왜냐하면 5절 중에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여자가 무공을 연마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고 있는데, 출산도 하고 이러면 내공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여자가 내공을 5절급으로 수행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다. 는 걸 알고는 있지만, 똑같이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5절 중에 가장 여성스러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봤을 때 황역사가 그나마 매화도도 있고, 이영애 씨로 하면 멋있지 않나. 이영애 씨가 절대쌍교의 임청아 씨 같이 그런 느낌으로 옷을 입고 다닌다면 굉장히 멋있지 않을까. 또 이영애 씨하고 임청아 씨하고 좀 닮았어요. 임청아 씨 한참 인기 많을 때 이영애 씨하고 좀 닮았어요. 그래서 이영애 씨가 임청아 씨 같은 분장을 하고 연기를 한다면 또 굉장히 멋있지 않을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황약사는 제가 드라마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액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일양지 같은 거 많이 쓰고 손바닥 부딪히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그리고 황약사는 육체적인 어떤 결투보다는 머리를 쓰는 스타일이죠. 공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름도 약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황약사라고 붙였을까? 약을 잘 만들어서 그렇지 않을까? 해독제 같은 걸 잘 만들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의료 쪽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또 이영애 씨의 어떤 대장금 이미지, 또 황룡이 음식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영애의 어떤 대장금 이미지하고도 겹치기 때문에 황약사를 이영애 씨로 바꾸고, 그러면 황약사 아내가 죽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남편이 죽는 걸로 바꾸면 되죠.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남편이 주백통을 속이고 고음진경을 훔쳐보고 연말을 하다가 주와 임마 걸려서 죽은 걸로 하면 스토리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나머지는 남자 여자만 요것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리고 황약사가 나중에 동방불패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황약사를 여자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나마 5절 중에는 가장 여성스러운 게 황약사다. 여자로 바꿀 수 있는 건 황약사밖에 없다. 어쩌면 황약사가 귀하보존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귀하보존을 해서 그걸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황약사가 그나마 뭔가 바꿀 수 있는 건 황약사밖에 없다. 뭔가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건. 홍칠공은 처음에 이제 차태현 씨를 하면 어떨까?
차태현 씨를 하면 어떨까 그랬는데 황정민 씨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 서울의 봄에서 약간 전두환 전 대통령 연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 저렇게만 한다면 홍칠공과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홍칠공은 황정민 씨가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약간 마르고 까무잡잡하고 어 약간 이렇게 검은 칠 좀 하고 하면 탁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약간 껄렁껄렁거리면서 이렇게 약간 팔자걸음하고 다니고 이러면, 그 말투나 이런 게 되게 어울릴 것 같아. 근데 구양봉은 그 악역이죠. 빌런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되게 연기를 잘해줘야 돼요. 어떤 데는 처음부터 나오는 데 있고, 또 여기 드라마에는 중간 정도에서 나오는데, 구양봉도 굉장히 연기를 잘해야 되죠. 구양봉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악역이 확 빛이 확 나고, 그러니까 악역이 얼마나 악하게 해주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 연기가 빛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구양봉이 나중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신정협력 때는 또 나중에 정신 차리고 회개를 하기 때문에, 구양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연기력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구양봉 스타일의 사람이 누가 있을까? 허준호 아저씨? 허준호 아저씨가 킹덤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 그 좀비로 변하면서 막 이렇게 뛰어오는 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구양봉 허준호 아저씨, 허준호 아저씨나 송강호 아저씨, 등치나 외모로 봤을 때는 송강호 아저씨에 훨씬 가깝고, 근데 연기 스타일로 봤을 때는 허준호 아저씨가 좋고, 약간 이렇게 빌런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구양봉의 어떤 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구양봉의 모습과 가장 흡사하지 않나. 그죠? 그 유승범 씨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젊은 구양봉? 약간 젊게 가면 유승범 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1등 대사는, 백윤식 씨? 백윤식 아저씨? 근데 처음에 이제 백윤식 아저씨를 탁 했는데 조금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죠? 조금 안 어울리는 느낌이 좀 있긴 해요. 그죠? 머리를 다 밀어야 되잖아요. 일단 1등 대사니까. 스님이니까. 머리를 다 밀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러면서 문득 이렇게 생각나는 게 박신양 씨. 옛날에 달마에 놀자에도 출연했던 박신양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박신양 씨 괜찮지 않나. 그죠? 박신양 씨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박신양 씨 한번 해봤고, 주백통은 뭐 차태현 씨밖에 없더라고요. 좀 까불까불. 그럼 요 중에서 5절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나이로 보나 뭐를 보나 연기력으로 보나 주백통은 약간 차태현 씨밖에 없더라고. 천진난만하고 약간 개구쟁이고, 주백통은 차태현 씨밖에 없더라. 말투도 그렇고, 딱히 연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평상시에 장난치듯이 하면 돼요. 평상시에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하면 그대로 그게 그 주백통 연기이기 때문에 차태현 씨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 이제 황룡인데, 나이 어린 황룡은 김하중 씨나 신혜선 씨, 그죠? 근데 김하중 씨도 지금 나이가 꽤 많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즘 핫하지 않습니까? 요즘 핫한 신혜선 씨가 좀 낫지 않나. 신혜선 씨가 황룡이 좀 더 어울리지 않나. 이영애 씨는 나이 든 황룡. 신조협력 황룡은 이영애 씨나 김하중 씨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 만약에 황약사를 이영애로 하면, 어차피 황약사의 딸이니까 이영애 씨가 닮았을 거 아닙니까? 같은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둘이 닮았을 테니, 그죠? 어떤 신조협력에서 이렇게 황룡의 연기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 황약사는 이제 고두심 선생님 같은 사람들, 고두심 씨 같은 사람들로 좀 더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으로 바꾸면 되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 완한열은 제가 스토리를 좀 바꿔봤는데, 거기 보면 그 뭐지, 장철심인가, 그 창 들고 있는 아저씨, 그 아저씨 스토리를 좀 바꾸면 좋지 않게. 만약에 김혜수 씨가 완한열을 하게 되면 김혜수 씨가 그 철심 씨를 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철심을 정우성 씨가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김혜수 씨가 아기를 안고 있는 정우성을 구해주고 정우성이 김혜수 씨의 어떤 호위무사를 하는 거죠. 그 완한녀는 김혜수 여왕이고 김혜수 씨고 그렇게 스토리를 바꾸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좀 무리수가 있다 그러면 정우성 씨가 완한녀를 하고 그 아내 그러니까 양강의 엄마를 김혜수 씨나 손예진 씨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김혜수 씨, 그 드라마에 나온 그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김혜수 씨가 훨씬 어울려요. 되게 이렇게 수수하면서 화려한. 손예진 씨하고 옛날에 영화도 같이 찍었었고, 정우성 씨가. 완한열은 정우성 씨도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황약사를 정우성 씨가 안 하면, 완한열은 정우성 씨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여러 가지 이렇게 스토리를 바꿀 수 있고, 완한열은 송강호 씨도 괜찮고, 그죠? 완한열은 또 뭐지? 여기 좀 적진 않았지만 설경구 씨도 괜찮아요, 그죠? 설경구 씨도 완한열도 괜찮아요, 그죠? 맞아, 매조풍은 보면 볼수록 울버린을 닮았어요. 죽는 것도 울버린을 좀 닮았고. 어쨌든 매조풍이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더군요. 근데 이 책에서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매조풍이지. 매조풍 기억하던 반지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매조풍이라는 그 굉장히 멋진 캐릭터가 있더군요. 되게 멋있던. 영화도 있고, 또, 영화도 따로 만들어질 만큼, 약간 외전도 만들 만큼 있더군요. 그래서 외조풍, 처음에는 염장아 씨라고 생각했어요. 염장아 씨가 근데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염장아 씨 같이 손이 가늘고 길면서 팔다리가 길고, 이렇게 진짜 인상 팍 쓰면서 머리 팍 쥐고 머리 잘라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일단 스타일은,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염장아 씨인데, 염장아 씨가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좀 힘들지 않겠나. 그 염장아 씨 같은 사람을 캐스팅을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좀 나이가 어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전지현 씨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그 최근에 그 학폭 드라마 찍었지 않습니까? 임지연 씨 같은 사람. 그 학폭 드라마의 그 캐릭터를 그대로 한다면 임지연 씨도 괜찮지 않나. 손가락은 뭐 CG를 좀 늘리면 되고 그죠? 묘조풍으로는 저는 임지연 씨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지 않습니까? 맹인 연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연이 많은 캐릭터죠. 그죠? 짧고 굵은 캐릭터잖아요. 되게 멋있어요. 소영녀는 지금 한국에서 소영녀를 딱 한다면 딱 어울릴 사람은 임연아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이로 보나 연기력으로 보나 할 만한 사람. 옛날 같은 김희선 씨. 근데 김희선 씨가 나이가 많으니까 소영리 하긴 좀 그렇고. 임연아 씨 지금 봤을 때 어떤 그 스턴트를 칼 동작을 소화할 수 있고 약간의 스턴트를 소화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기럭지나 어떤 표정, 연기력. 임연아 씨도 이제 드라마 많이 치고 연기할 때 10년이 넘었으니까 15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짬밥이 좀 있으니까 임연아 씨밖에 없지 않나. 약간 무리를 한다면 이제 장원영 양. 약간 좀 근데 연기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분량이 많이 줄겠죠, 그죠? 장원영 양이 조금 더 성장한다면 서영의 역할에 어울리지 않나. 저는 일단은 지금 당장 제작을 한다면 임윤아 씨, 임윤아 씨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어요. 양과는 저는 그 국내에서 양과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강동원 씨밖에 없다고 봐요. 양과는 신조임녀 양과 약간 개구쟁이면서 약간 잘생겼으면서 이 골격이나 무술을 할 때 동작 뭐 어떤 연기력 경험으로 봤을 때는 강동원 씨밖에 없다고 봐요. 강동원 씨나 윤시윤 씨 그리고 나이 든 것까지 나오잖아요. 한 3, 40대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강동원 씨밖에 없고 강동원 씨가 만약에 안 되면 윤시윤 씨 팔이 하나 잘리는 게 그게 좀 찝찝한데 그걸 좀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팔이 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칼로 찔리는 정도로 수정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왜냐면 이 CG가 돈이 많이 들거든. 팔 안 보이게 하는 CG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팔이 약간 불구가 되는 약간 좀 동작이 어색한
팔 쪽으로 뭐 혈이 막히는 약간 뭐 인대 끊어진 수준 뭐 그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근육이 약간 손상된 수준. 팔이 있기는 한데 팔이 자유자재로 안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 스토리로 이거 수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되게 어색하거든요. 팔은 붙어 있는데 왜 팔은 안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로 수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금융법사는 저 김수로 씨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김수로 아저씨를 하면 재밌을 것 같고 다른 요 최근에 뭐 금융법사 할 사람 많죠. 우리 그 최근에 영화에서 나왔던 그 약간 등치 있고 약간 그런 분들 몇 분 있어요. 그죠? 금융법사는 김수로 씨도 괜찮고 아니면 마동석 씨도 괜찮아요. 그죠? 마동석 씨가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동석 씨도 괜찮아요. 금융법사가 상당히 이렇게 그냥 힘캐 같지만 의외로 지능캐거든요. 보니까 지능캐 같더라고. 머리도 잘 쓰고 정치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뭐 져서 그렇지만 심지어 마지막에도 회개하는 거죠. 그게 뭐 져서 지는 게 아니라 어떤 마지막에 저는 회개하는 모습으로 봤어요. 그래서 금융법사는 김수로 씨나 뭐 우리나라 다른 분들 많으니까 전 김수로 씨가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약간 유머러스하고 재밌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금년법사는 김수로 씨도 괜찮지 않나. 이막수는 좀 섹시캐로, 그러니까 소영녀가 청순하면 이막수는 섹시캐로 가는 게 보니까 정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지현 씨나 좀 어리면 김희선 씨 하기가 좀 힘들겠죠. 나이가 많아서. 근데 김희선 씨 스타일. 근데 최근에 제가 또 영화를 보다가 타짜 3를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어요. 타짜 3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 타짜 3에 보면 이렇게 딜러하는 여성분 나오거든요. 마돈나라고. 그 최유아 씨라고 자막에 나오던데 그분이 이막수에 어울릴 것 같아. 약간 젊었고 만약 지금 당장 제작을 한다면 그분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이막수로. 약간 섹시한 느낌이고 키도 크고 발다리도 길고 표정도 약간 이렇게 하면 좀 약간 못돼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막수 역은 뭐 요렇고 전진도사는 이정재 씨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전에 그 지옥 가는 거에 보면 옥황상제 분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이제 전진교 분장하고 똑같거든요.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전진도사는 이정재 아저씨가 있으면 좋겠어요. 공손지는 약간 바람둥이 스타일이잖아요. 공손지는 약간 바람둥이 스타일이라서 공유나 윤계상 씨나 송중기 씨 뭐 이렇게 세 명을 꼽아봤는데 공유 씨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노릇은 살살 치면서 소영렬을 꼬셔야 되잖아요. 공유 씨가 유나를 꼬신다고 생각해봐봐. 그죠? 좀 약간 약간 느끼하죠, 그죠? 공선진은 약간 느끼해요, 그죠? 약간 바람둥이 스타일이라서 공유 씨가 개인적으로 뭐 나이도 그렇고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뭐 전체 캐릭터는 아니지만 장무기 씨래. 장무기 역할은 박보검 씨 아니면 박서준 씨. 저는 박보검 씨한테 한 표를 주고 싶어요. 보검 씨가 훨씬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왜냐면 거기 보면 되게 순진하고 슬픈데 나중에 점점 강해지는 그런 느낌을 보이거든요. 마음이 약간 여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박보검 씨하고 어울리지 않나. 약간 멜로적인 요소도 조금 있어야 되고 박보검 씨가 어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방불패는 이준기 씨하고 처음에는 이제 현빈 씨, 이영걸 씨 역할을 현빈 씨로 생각을 했었는데 정혜인 씨라는 사람이 그 DP에 나오는 정혜인 씨가 있죠. 정혜인 씨가 이영걸 씨하고 보니까 되게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현빈 씨를 어디에 넣을 것이냐. 현빈 씨는 거기 정혜인 씨 사부. 그러니까 이영걸 역할 했던 사람의 사부가 드라마 보면 사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혜인 씨를 걷어서 검수를 가르친 사람. 나중에 이제 자기도 거세하고 동방불패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동방불패 할 사람은 이준기 씨밖에 없죠. 대한민국에 저는 동방불패 할 사람은 이준기 씨 외에는 없다고 봐요.
한국에서는. 그 동방볼패를 찍는다면, 소호강호를 찍는다면 이종희 씨밖에 없다고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한국 가상 캐스팅을 하였어요. 여기서 저는 만약에 제가 제작을 한다면 똑같이 하지는 않겠죠, 그죠? 약간 바꾸겠죠. 아까 이영애 씨 바꾼 것처럼 똑같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사조 영웅문은 그 부처님이 사대 천왕하고 싸운 거하고 느낌이 좀 비슷해요. 황약사도 저기 약사의 여력을 갖고, 그죠? 이렇게 쭉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을 중앙에 두고 사천왕이 이렇게 4명 있잖아요. 거기 불경에 보면 부처님이 사천왕하고 싸우고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 골자인 것 같아. 골자인 것 같아. 무협 장르의 현대적 응용.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 사조 영웅 신조 협력 같은 이게 플랫폼이 워낙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응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다른 거에는 응용할 수 없나? 그냥 무협 영화만 찍어야 되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그걸로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무공을 배우는 거는 AI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 돼요. 그리고 뭐 외골격이 강해졌다 이런 건 바디 소재 업그레이드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언맨을 만든다 그랬을 때 아이언맨도 처음에 그 인공지능이 그 바뀌지 않습니까? 그 뭐지? 그 비전에서 처음엔 비전이 인공지능 했다 나중에 바뀌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인공지능처럼. 무공이 바뀌고 문파가 바뀌고 스승이 바뀌는 걸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작동이나 효율을 끌어올리는 걸로 그렇게 바꾸면 되죠. 경공술 같은 거 뭐 반중력이나 아니면 뭐 아이언맨 같은 뭐 빔 쏴가 하늘 날아다니는 거 뭐 그런 걸로 바꿀 수 있죠. 그죠? 뭐 장법 손으로 치는 건 아이언 빔 같은 거 뭐 암기는 권총 검술은 지금도 지금도 찌르니까 검술은 뭐 검술이고 내공은 뭐 배터리 같은 거 그죠? 아이언맨도 배터리 바꾸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동그란 거에다가 그게 부작용이 심해서 바꾸지 않습니까? 그 부작용이 이제 주화 인마인 거죠. 그죠? 그 주화 인마가 걸리지 않는 다른 걸로 바꾸게 되죠. 명마 같은 거 뭐 스포츠카나 비행기, 제트기 그런 걸 바꾸면 되고 통신은 스마트폰 그죠? 뭐 이렇게 비둘기 날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스마트폰으로 응용 가능하고 범위 공격은 뭐 수류탄이라든지 뭐 미사일을 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걸 할 수 있죠. 전멸 같은 거는 기관총이나 뭐 레이저 그걸 뚫어버리면 어차피 피가 안 통하니까. 보법은 지금도 사용해요. 여러분들이 그 CQC라 그러죠. 왜 이건데 이거 맨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접전투 바짝 붙어서 찍는 거 이렇게 피하는 거는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법은. 감면술도 가능하죠. 블랙 위도우 보면 이거 왜 그리핀 같은 거 쓰고 얼굴 싹 바꾸잖아요. 감면술은 지금도 가능하죠.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실리콘 뜯어내잖아요. 감면술은 지금도 가능하고 무리의 비행 가능하죠. 얼마 전에 그 고블린 같이 이렇게 타는 거 그거 가지고 30분 정도 날아다니는 유튜브 찾아보면 영상 있을 거예요. 뭐 무리에 걷는 건 모르겠지만 비행은 가능하죠. 그죠? 동방불패의 거세술은 여성 호르몬으로 지금은 거세를 하지 않고도 가능해요. 물론 확실하게 끊어버리는 게 좋긴 하지만 요즘은 또 그런 거세술을 많이 하니까요. 완전히 여자같이 싹 만드는 걸 요즘 하니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여성 호르몬을 넣어도 성기능을 감퇴시킬 수 있죠. 그죠? 뭐 도청, 감청, 해킹, 위조 복사 뭐 이런 거 편집, 위조 복사 이런 거 다 가능하고 해독, 질병 치료, 외과 수술, 그죠? 운석검 가능, 그죠? 그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그 무기는 굉장히 좋은 칼로 만들었다고, 좋은 쇠로 만들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왕이 갖고 있는 무기는 그 지구상의 운석이 아니라 지구상의 쇠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렇게 운석이 떨어지면
그걸로 만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게 좋냐 하면, 이 대기권을 운석이 통과하면서 그 마찰열에 천도, 지금 비행기로 보면 천도 이상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마찰, 한 지구로 떨어질 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담금질이 되는 거죠. 불순물이 그때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철이나 아니면 굉장히 고온에 강한 그런 쇠가 오기 때문에 운석검일 가능성이 높다. 운석으로 만든 칼, 운석을 섞어서 만든 칼, 운석으로 만든 칼일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근데 지금도 가능하죠. 단검 만들어서 가지고 CQC 할 수 있죠. 그죠? 고묘 같은 거는 벙커로 가능하고, 점멸 같은 것도 외우면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저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점멸도 이렇게 우리 몸의 중앙이 급소잖아요. 우리 몸의 중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급소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탁 혈관을 막으면 힘들 수도 있죠.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한의원 가서 침 맞아보면 알아요. 여기 붙이는 침이 있거든요. 혈관에 이렇게 붙이는 침이 있는데, 그거 하루만 이렇게 붙이고 있어도 답답해요. 그건 그냥 점멸하는 것도 아닌데 살짝만 누른 건데 그래도 답답해요. 한의원 가서 침 맞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격투야 뭐 외공이야 주짓수, UFC 뭐 그런 걸 하고 있고, 뭐 요즘 뭐 주화인마 같은 거는 이제 내공수련 하다 보면 급격하게 올리고 화병 생기면 이제 주화인마 걸리는데, 식물인간 같이 되는 거죠. 일종의 식물인간이나 중풍 같이, 그렇게 심하면 이제 중풍, 심하면 식물인간, 좀 약하면 중풍 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쪽으로 이렇게 기가 이렇게 사지가 뒤틀어지는 거죠. 주화인마 걸리면. 기 빠짐 현상은 쉽지는 않지만 이게 주입해 주는 거 쉽지는 않아요.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계속 만져주고 마사지 해보면 아주 약하긴 하지만 기가 이렇게 그 사람한테로 가거든요. 열기구 현상, 그러니까 화병 걸린 상태에서 계속 약 올리면 열기구 현상이 심해져서 주화인마가 걸릴 수 있죠. 서양에서도 이런 거는 이제 마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해리포터 같은 경우 내공수를 해리포터에서 마법으로 바꾸고 있죠. 서양 마법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정말 황당해 보이지만 재밌어요. 그것도 이렇게 보면 마법에 관련된 책 보면 되게 재밌어요. 상상력인 거죠. 저게 가능할까? 저도 몰라요, 가능할지. 근데 서양에서도 나름대로 여기 무협지에 나오는 이런 것들처럼 어떤 해리포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나오죠. 거기 일본은 다소 좀 황당한 게 있긴 하지만 있긴 있어요. 그죠? 서양에서는 그 마법서를 바탕으로 그들도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원리가 뭘까?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협 장르 실현 가능성 있나? 제가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한다고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니까 역근경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근경을 이렇게 연속으로 쭉 보여주는데,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거 어디서 봤더라 근데 국민체조하고 비슷해요. 역근경이 좌우로 하고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하고 팔을 이렇게 접고, 우리 노젓기 비슷한 그런 것도 하고, 역근경이랑 국민체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역근경이, 국민체조가 역근경을 응용해서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어떤 효과가 있나? 장단점은 뭔가? 근데 역근경이 뭐 다 나쁜 게 아니니까요. 그죠? 소림 무술의 기본이 되는 게 역근경이니까. 무협지 보면 역근경 못 배워서 환장하잖아요. 그죠? 그럴 정도로 역근경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근경이 상승무공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소림무공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무공이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뇌 쪽으로 피를 보내가지고 우리 뇌를 뇌에 피를 보내서 그걸 활용하는 무공이 대부분 많은데, 그럼 머리가 좋아지죠. 아마 뭐 그런 뜻으로 막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근데 문제는
태음인이나 소음인이 저걸 하면 괜찮은데 소양인이나 태양인이 저걸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말이죠. 너무 위로 기가 너무 위로 쏠리는 거죠. 그럼 하체가 약하게 되고 상체가 커지게 되죠. 그러면 다리가 짧아지고 상체는 엄청 커지고 약간 고릴라 비슷하게 생기게 되죠. 왜 큰 고릴라 있죠? 왜? 킹콩 같이 그런 체형으로 몸이 바뀌죠. 팔다리가 길어지고 손가락이 길어지고 머리가 이렇게 길어지고 머리가 크고 상체는 큰데 하체는 작고 그러면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요즘은 이제 자기한테 맞는 운동 그런 거 많이 하지만 우리 때만 해도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국가에서 시키면 그냥 단체로 하는 운동 그게 제일 좋았거든요. 그죠? 지금이 이제 전문성이 많이 있어서 이런 자기 몸에 맞춰 가지고 막 하는 운동 그런 걸 많이 하지만 그래서 그럼 소리 무거운 국민들 70년생 80년생한테 역근경을 가리켰으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문제는 그거예요. 역근경에 부작용 같은 게 있다 이 말이죠. 주화인마 걸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공을 익히면 우리가 스님들은 산에 가서 속세하고 단절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안 봐요. 그죠?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요.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같이 그냥 일반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역근경을 익혔는지 모르고 역근경을 하게 되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열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슬픈 일도 생기고.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그럼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3년 4년 정도 있다가 제가 몸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막 임신한 여자처럼 간하고 막 배에 막 가스 차고 막 복수 차고 막 이랬어요. 실제로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렇게 슬픈 일이 생기면 주화인마가 걸린다 이 말이에요. 희노애락을 느끼면 주화인마가 걸린다 이 말, 몸이 안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너무 슬퍼버리면 얼굴이 빨개지고 뭐 땀을 비 오듯이 흘리죠. 그죠? 그리고 모든 에너지가 머리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장기나 이런 게 상할 수가 있어요.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몸도 안 좋고. 또 현대 스포츠와 소리 무공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무협지에는 겨울 무공이 없는데 중국이 동계 스포츠에 약한 거죠. 그렇죠. 무협지에서 얼음 위에서 뭔가 하는 게 없어요. 무협지에서 얼음에서 뭔가 하는 거 봤습니까? 그냥 걸어 다니는 수준이죠. 얼음 위에서 뭔가 무술을 하고 점프를 하고 얼음 위에서 어떻게 싸우는 무술이 있는 건 없어요. 대부분 땅을 밟고 싸우지. 그죠? 근데 희한하게도 중국이 하계 올림픽, 그러니까 여름에 하는, 가을에 하는 올림픽은 잘하는데, 동계 올림픽은 우리나라보다 못해요. 동계 스포츠가 굉장히 약해요. 희한하죠? 중국은 일단 동계 스포츠가 굉장히 약해요. 축구로 비교하자면, 한국은 그렇게 문파를 따지지 않아요. 이것도 배우고, 한국은 여러분,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막 이래요. 좋은 게 있으면 가서 배우고 이러거든. 근데 중국은 문파를 되게 따져요. 이 소설에 봐도 그렇고, 너는 마교지 않느냐? 너는 우리 정파에 들어오던 사파니까 정파에 들어올 수 없다. 탁 끊어보잖아요. 근데 축구도 그런 색깔이 나와요. 우리는 축구도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달라도 잘 하거든요. 그 선생님이 누군 선생님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선생님한테 잘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너는 우리 파가 아니야. 넌 드리블 파가 아니야. 너는 속공파야.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아. 배척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중국은 이렇게 여러 민족이 갈라져 있어가지고 축구에 이렇게 단합이 잘 안 된다고. 그런 얘기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 그런 게 보면 무협지 같은 데서도 그런 성향이 이렇게 잘 나타나요. 그래서 요즘 이제 현대 사회에서 전령식에 다소 황당하긴 하지만 일본은 뭐 할 수도 있고 일본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과학의 발달로 점점 인간이
이 잠재력을 이끌어내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게 점점 이제 없어지지 않나? 퇴화가 되고 있지 않나? 우리 왜 디지털 치매, 디지털 치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점점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퇴화를 하고 있지 않나? 자, 역근경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자, 역근경을 하고 내공 수련을 하다가 슬픈 일이 생기면 잘못하면 주화이마에 걸릴 수 있다. 그게 2026년 일본 전쟁하고 연결을 시키면 경상도 쪽에 양인이 많아요. 그죠? 경상도 쪽에 양인이 많은데 그러면 주화인마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일본이 부산으로부터 밀고 쉽게 밀고 올라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일본이 친하고 우리 우방인 줄 알았는데 이 새끼들 뒤통수 치네 이래가지고 주화인마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투력이 확 떨어지겠죠. 전부 중풍 같은 게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중풍에 걸릴 수 있겠죠. 거의 혈압이 오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게 맞으면 지금 건강검진 받을 거 아니에요. 건강검진 통계치를 내보면 알죠. 7, 80인대 사람들의 혈압이 높은지 나쁜지. 저는 지금 혈압이 약간 높아요. 7, 80년생들의 건강검진 결과 통계치가 혈압이 높은지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혈압이 높다면 제가 이야기한 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전쟁까지 나나? 이러면 혈압이 확 올라가겠죠. 전쟁은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혈압이 오를 거예요. 그러다 만약에 폭격 맞아가지고 집도 박살나고 자기 가족들이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하게 슬퍼하겠죠. 분노가 생기겠죠. 그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976년 이후에 제가 태어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형 사고가 과연 몇 건 있나? 짜잘한 거 다 뺐어요. 정말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엄청나게 큰 사건만 무려 48건 가까이 있더라고요. 직간접적인 사건. 직간접적인 사건만 무려 48건, 한 50건 가까이 될 겁니다. 며칠 전에 또, 최근에 또 일도 있었고, 해외도 있고, 국내도 있고, 무려 한 50건, 제가 이렇게 끄집어낸 거는 50건. 아마 살펴보면 50건, 48건 끄집어냈는데, 50건 이상 있을 거예요. 아무튼, 슬픈 일이, 거의 1년에 하나씩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잖아요. 여기에 하나라도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엠마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구가스 지하철 이런 거, 상인동 가스 폭발 사건이나 동성로 화재 사건, 동성로 지하철 화재 사건 같은 거 이런 거 걸리면 자기 자식이나 누가 가족이 저기에 죽었어요. 그럼 조엠마 걸릴 수도 있죠. 산풍이나 이런 거. 산풍, 성수대교, 연평해전, 천안함, 세월호 이 중에 뭐가 하나 걸려가지고 자기 가족이 여기 안에 연루돼 있다. 그죠? 그러면 슬플 수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결할 방법은 없나? 그럼 우리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나? 해결할 방법은 조금 있습니다. 약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는 기가 이렇게 위로 솟구쳐 오르잖아요, 머리 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그 활을 이렇게 밑으로 깔아 내리는 운동, 스쿼트 같은 거. 스쿼트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차게 운동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냐면, 이럴 정도로 운동하면 안 돼요. 산책하듯이. 천천히 해야 돼. 그래서 열이 위로 올라오게 만들면 안 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격한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약간 가벼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하체 운동하시고, 하체 쪽으로 기를 이렇게 보내는 운동을 해야 돼요. 스쿼트 같은 거. 무게를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천천히 하체 쪽으로 기를 열을 내리는 그런 거 해야 되고, 음식은 상추 같은 게 좋아요. 로메로 상추라고 횟집 가면 주는 상추 있거든요.
그 칼같이 생긴 상추 있어요. 그거 조금 비싼데 그거나 녹황색 채소 같은 거 많이 드시면 녹즙 같은 거 그런 거 드시면 되고 또 제가 가장 효과를 봤던 거는 우리 그 걸그룹들 이쁜 걸그룹 남자일 경우 요즘 이 걸그룹들이 이쁘지 않습니까? 걸그룹들 요즘 또 유튜브 있잖아요. 계속 보는 거. 걸그룹 동영상을 계속 보는 거. 그러니까 귀엽고 이쁘고 보면 이렇게 웃음이 나올 만한 동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그런 기분이 좀 좋아져요. 아니면 웃긴 개그 프로 있죠. 배꼽을 잡고 웃을 수 있는 웃긴 개그 프로. 그런 걸 보시면 조금 도움이 돼요. 조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마음가짐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해야 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한두 건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런가 보다 그래요. 막 슬프잖아요. 솔직히 저런 일이 일어나면 내일이 아니긴 하지만 내일이 아니라도 슬프잖아요. 뭐 거쳐 나서 집막 무너지고 이런 거 보면 슬프잖아요. 그런가 보다 이래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엉엉 우는 거. 그렇게 하게 되면 더 안 좋아져요. 또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그 전조증상 같은 게 있어요. 얼굴이 하얗게 빨갛게 이렇게 붉은 얼굴이 빨갛게 변한다든지 뒤통수나 머리에서 식은땀 같은 게 열린다든지 머리가 조금만 해도 뜨거워진다든지 그런 전조증상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건강이 안 좋아서 한의원 갔을 때도 한의사가 그랬어요. 뉴스 보지 말고 개그 프로 보라고. 실제로 한의사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열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밑으로 내리는 그런 침을 맞았어요. 열이 안 내려오더라고. 아무튼 고칠 수는 있어요. 근데 한순간에 뭐가 폭발을 해버리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란법 완화? 박근혜 정권 때 만든 법이었죠. 어찌 보면 탄핵의 하나의 시발점이 됐던 여기 그 법이기도 하고 부정부패 방지법.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엔은 지금 한국을 투자 부적격 나라로 투자주의 나라로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법 중에 유일하게 완화가 되고 있어요. 뭐 성추행, 뭐 강간 이런 거는 엄청나게 강화가 되고 있는데 국내법 중에 단 그 어떤 법도 완화가 안 되고 그 어떤 법도 수정이 잘 안 되는데 유일하게 완화가 되고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있는 법 김영란법입니다. 기존에 박근혜 정권 때 5만 원이었죠. 문재인 정부 때 10만 원으로 늘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5만 원으로 완화가 됐어요. 그리고 또 명절은 30만 원까지 허용한다고 지금 완화가 됐습니다. 현재 완화 이미 통과가 됐고 세금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 가격이 기존의 식사비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허용을 한다고 그렇게 예정을 했고 공무원 점심 한 끼면 기본소득에 근접하네요. 그죠? 이재명 의원이 제시했던 기본소득에 근접해 5만 원이면 그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보통 한 토일은 출근 안 하니까 대략 20일 정도 출근한다고 봤을 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세금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죠? 이재명 의원의 기본소득 공약이 10배나 많아요. 한 달에 10만 원 수준이니까. 그렇다면 기본소득이 아니라 정심 14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제시했던 거 청년은 200만 원, 청년은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일반은 10만 원까지 기본소득을 준다라고 제시했던 거는 자기들 정신값을 대통령은 20만 원, 밑에 장관급은 1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돈이 딱 맞아 떨어져요. 액수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죠? 한 달에 그렇게 쓰겠다는 거죠. 우리는 1년에 그렇게 주는 거지만 자기들은 한 달에 그렇게 쓰겠다는 거겠죠. 그죠?
어차피 뭐 물가가 지금같이 계속 오르면 냉면 한 그릇에 5만 원 하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죠,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쩌면 그 기본소득으로 한 달 정신값을 다 써야 될 정신 기본소득으로 한 달 그 정심 한 끼 해결하기도 힘든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건 정말 좀 걱정이 됩니다. 비교체 연극과 극이죠. 기본소득 1년에 100만 원이면 한 달에 8만 4천 원으로 기본소득 한 달 살고, 공무원들은 정신 식사 5만 원으로 한 끼 해결하기. 뭐 답답하면 공무원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슬프네요, 좀. 그 의사 아저씨, 그분이 그거죠. 연세대학교 만든 그 언더우드 가문 자손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죠? 언더우드 가문 자손인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국민의힘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했는데, 이제 뭐 진찰을 한 거죠. 검사도 하고 진찰을 하고 했는데, 환자들이 이제 진료를 거부한 거죠.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죠? 의사가 이 약 먹으라고 했는데, 나 그 약 먹기 싫다. 당신 돌팔이라서 믿기 힘들다. 이러고 내쫓아 병원 안 갔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건 제가 쓴 거예요. 그 국민의힘이라는 환자의 진단서를 썼어요. 그죠? 의사의 수준이 의심스러워서 진료 거부하고 대체역이나 독학으로 치료를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결정했는데, 제가 이걸 쓴 시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기 전이에요. 제가 이걸 했을 때는, 요거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렇게 믿음이 안 가네요. 그죠? 돌파리를 데리고 오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그죠? 더 악화가 되지 않을까. 그죠? 전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더 악화가 되면 악화가 됐지. 그거 한다잖아요. 약도 안 쓴다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자연 치료할 수 있다잖아요. 그죠? 50% 지금 수술할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50% 잘라낸다 그러니까 내장의 50%를 드러내나 보죠. 그죠? 그래서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기피.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죠? 아청법과 성추행을 할 수밖에 없는 진료 과목들인데, 모든 여자 의사가 산부인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진료 과목의 특성이나 진찰 방법에 의해서 성추행성 행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또 최근에 CCTV 의무 설치가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자기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죠. 특히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는 뭐 그죠? 진짜 잘못했다가는 그냥 바로 깜빡 갈 수도 있죠.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성추행이 인정되므로 의사들도 빠져나가기 힘들겠죠. 그죠? 잘못 건드리면. 그죠? 그래서 이쪽을 기피하는 거죠. 소아청소년과는 아청법 걸리면 짜증나니까. 그죠? 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진찰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보고 진찰을 하라는 건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출산했을 때 받는 돈이 굉장히 의료보험 수가가 낮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강아지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받는 돈보다 더 작은 돈을 받아서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예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근데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를 안 해주니까 계속해서 폐업을 하고 문을 닫고 그쪽 돈 안 된다고 그쪽 가는 안 가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지금 이 지경에 온 거죠. 이거 외에도 또 안 하는 게 있죠. 대학병원들이 손가락 접합 수술 같은 거 이름 많고 돈 안 된다고 그런 거 안 하죠. 그죠? 공장에서 손가락 잘리면 붙이는 손가락 접합 수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마이크로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잘 안 해요. 일 많고 돈 많고
열심히 해봐야 이제 별로 큰 성과가 없다고. 근데 그런 거를 그 의료보험 수가를 좀 조정을 해줘서 그런 걸 하게 되면 혜택을 많이 보게 이렇게 해줘야 의사들이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해야 의사들이 그쪽으로 뭐 어떤 매력이 있어야 갈 텐데 그 일만 많고 뭐 돈도 안 되는데 하루에 열 몇 시간씩 혈관이 있는다고 눈알 빠지게 수술하는데 돈은 몇 빠지게 해봐야 뭐 돈도 안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런데 지원은 해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뭐 의사들이 희생만 강요한다는 건 물론 의사들이 돈은 많이 벌겠죠. 정확하게 얼마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버는 것 같더라고요. 대체로 의사들이 고소득 직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돈을 벌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하는 일에 비해서는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병원 같은 건 그래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병원 같은 건 솔직히 좀 특이해서 병원을 안 가면 못 고치잖아요. 그죠? 다른 걸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그 음식 같은 걸로 조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긴 한데 병원을 안 가면 기본적으로 못 고치니까요. 그죠? 무조건 가야 되니까 그게 문제죠.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죽어버리니까. 그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죠. 최근에 뉴스에 나온 이야기인데 6인실 병실 이제 1인 간호 이제 코로나가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 예전에 했던 그 간병이나 뭐 이런 거 예전에 이제 간병 시스템을 이제 되살리겠다. 간병비가 한 달에 450만 원 나온답니다. 한 달에. 일당이 한 1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8시간 기준인지 24시간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하루에 15만 원씩 주다 보니까 한 달에 450 간병비만 450만 원 나오고 요양비 250만 원 나온대요. 그러면 한 달에 700만 원 정도가 요양원 환자 한 명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게 되면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까는 게 아무도 안 찾아가도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700만 원 깔린다는 얘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6일 병실을 한 명이 간호를 한다? 그런 대책을 그래가지고 이제 간병비를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친 거죠 이거는. 정말 지금 간병이 뭐 어떤 간병이 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간병을 하면 싸지지 않나 이제 그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개념이 없어요. 간병이 무슨 간호사들 왔다 갔다 하면서 주사 한 번 넣고 가는 그런 건 줄 아나 보요. 거기 간이 침대에서 한번 자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 끊어지게 아파 봤어요. 그 간이 침대에서 자가. 간이 침대에서 한번 자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며칠 그 간병한다고 며칠 있으면 허리가 진짜 끊어져 나가게 아파요. 그 최근에 제가 또 아버지 병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전 코로나 때 병원 간 건 처음이었는데 이건 집에를 못 가요. 계속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집에 가지를 못해. 집에 가서 좀 씻고 올 수도 있잖아요. 집에 가까우면 가지를 못해요.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는 거예요. 끊어지게 아파요. 진짜 온몸이 다 아파요. 간병하면 몸이 안 아픈 거는 그건 간병이 아니에요. 무조건 몸이 아프게 돼 있어요. 밥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또 병원비 걱정돼가지고 대충 김밥으로 때우죠. 컵라면이나 김밥으로 대충 때우잖아요. 골병 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 맹장 수술했을 때부터 병원을 이렇게 가서 뭐 심부름 하는 것부터 시작했었는데 정말 장난 아니에요. 골병 듭니다. 어릴 때는 좀 젊었을 때는 좀 덜한데 저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온몸이 다 아파요. 특히 그 최악의 그 침대, 간이 침대, 그건 정말 사람 병신 만들기 딱 좋은 침대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지금은 좀 코로나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또 최악이죠. 그죠? 계속 붙어 있어야 되니까 집에 못 가게 멀리 못 가게 하잖아요. 저도 최악입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데 6인 병실에 1인 간호는 정말 그 미친 생각 같고 그 한 사람 그러니까 한 명씩 있고 한 명이 더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죠? 침대가 6인실 병실에 간병인이 한 병씩 있고 한 병이 더 대기하고 있는 건 모르겠는데 6인 병실에 한 명이 강화한다는 건 사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죽일 일 있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를? 똥기저귀 안 갈아봤어요. 애기 똥기저귀 바꾸는 거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성인이면 우리 아버지 몸무게 최소한 50kg 이상 나가는데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뻗당기면서 뻣뻣하고 뻗당기면서 누워있는데 그 똥오줌 싼 거를 다 닦아내고 치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니 혼자 할 수 있겠어요? 그럼 6인 병실에 6명이 돌아가면서 똥을 다 쌌다고 생각해봐. 어? 그 니 혼자 바꾸면 최소한 2-30분 걸릴 텐데 그러면 8시간 동안 한 번에서 한 번 반 정도 하면 하루 종일 또 기저귀 한 번씩만 다 바꾸고 돌아가도 하루에 며칠 8시간 다 날아가 버릴 텐데 혼자서 하라고 죽일 일 있냐 이거를. 하여튼 제발 좀 그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간병인 및 여러 보호자들한테 열받게 하는 그런 일 이야기하지 마세요. 진짜 어쨌든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지? 대구 MBC에서 보도가 됐어요. 마약 사건인데 어떤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마약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구속을 시켰는데 문제는 영장이 없었다는 거죠. 영장 없이 그냥 문 따고 들어가서 여 마약 있네 이러고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 소송을 했겠죠. 당연히 형사고소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영장이 없는데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경찰을 고소를 했는데 지금 2심까지 무죄였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검찰이 잘렸겠네. 검찰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검사가 잘렸겠죠. 그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누명을 씌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하이바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헬멧에다가 웹캠을 붙이죠. 그래서 카메라가 시야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 찍듯이 누가 한 명 이렇게 찍고 있고 저쪽에서 여기 있네 이러면서 찾았다 이러면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연출이 가능해요. 그죠? 연출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누명을 씌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확실한 증거 없이 아무 집이나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있던 마약 꺼내가지고 마약 있네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경찰은 범인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힘들겠죠. 계속 미행도 해야 되고 잠복도 해야 되고 맨날 며칠 차에 앉아가지고 CCTV도 늘 빠지게 봐야 되고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가가지고 또 여기저기 힘들잖아요. 힘들다고 영장 없이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그러면 국민의 인권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 아무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거는 그분도 무죄가 돼야 되겠죠. 그 마약을 팔았다고 하는 그분도 무죄가 자동으로 되겠죠. 둘 다 무죄가 되겠죠. 죄가 있는 건 검사겠죠, 그죠? 왜 남의 집에 들어가냐 이 말이죠. 무단가택 침입죄 아닙니까? 어떤 증거는 인정 오염됐죠. 그쪽 용어로 오염됐다 그러죠. 증거가 인정이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저런 경우는. 물론 수많은 경찰들의 수고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범죄도시 마동석 씨 같은 경찰은 영화로만 봤으면 합니다. 그죠? 혹시 그 마동석 씨가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은 다 불법이죠. 강압이나 폭행에 의한 강압에 의한 폭행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건 다 불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액션 영화로 보는 거지.
그런 건 다 불법이에요. 그죠? 아무튼 그런 건 영화로만 봤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북한의 위성기술 발전. 북한이 최근에 러시아한테 포탄을 주고 기술을 이전받아서 지금 위성을 띄웠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 위성의 어떤 성능이 고성능이냐 저성능이냐 하는 거는 둘째 문제고, 일단 한국의 어떤 군사 움직임 같은 걸 파악할 수 있다. 배나 이런 건 어차피 보이긴 하니까요. 배가 움직이고, 지금 북한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그거죠. 동해 앞바다에 그 미군이 항공모함 끌고 와서 훈련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어, 저쪽에서는 안 보이니까요. 그죠? 이제 위성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겠죠. 위성으로 훈련을 배가 이렇게 항공모함 전단이 동해 쪽에서 독도 쪽으로 가고 있나, 아니면 한국 뉴스에서만 이야기하는 건가, 그런 게 좀 확인이 가능하겠죠. 지금 배치도라든지 뭐 이런 게 확인하겠죠. 그런 거에 대한 대한민국 군의 대응 방안은 과연 있는지, 한국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제 북한에서도 한국의 군사 배치를 다 위성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 실시간으로 과연 한국군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죠? F-35 수리비가 1,400억? 이게 두 건이 있었나 봐요. 제가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두 건 정도가 있었는데, 비행기, 그 F-35 이제 비행 훈련을 하는데, 독수리가 날아가다가, 그, 박아가지고, 그 환기통으로 빨려 들어간 거죠. 독수리가. 그래가지고 엔진이 불순물에 서 엔진이 폭발을 하면서, 뭐가 이렇게 다 정지가 됐다나 봐요. 전자기기가 다 정지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랜딩 기어가, 그러니까 발통이 안 나온 거죠. 착륙을 해야 되는데 발통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동체를 그냥 활주로에다 이렇게 이렇게 질질질질 끌리듯이 이렇게 착륙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리를 할 수 없나? 근데 국방부에서는 그냥 뭐 작은 고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수리 견적을 맡겨보니까 이제 다 뒤틀어졌던 거죠. 모든 안에 골격이 내린 게 막, 사람으로 치면 골절에 박살에 뭐 인대 다 터지고 뭐 이런 거예요. 사지가 완전 작살이 난 거죠. 그죠? 그래서 수리비가 거의 1,400, 한 대 만드는 것보다 더 비싼 돈의 어떤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게 비행기는 골격이 되게 중요한데, 골격이 망가졌으니까, 그죠? 그 F-35도 그래요. 그런 일이 있으면 수동 전환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전 항상 그래요. 자동이, 물론 오토매틱이 또 좋지만, 항상 수동 모드가 필요하다. 그죠? 항상 수동 모드는 항상 있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자동으로 저랬는데 회로 망가져가지고 아무것도 작동 안 하면 어떡해, 그죠? 최소한의 그 랜딩 기어 나오는 거는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죠, 그죠? 아니면 이게 안 열리면 그 비행기 탈출하는 것처럼 그쪽 발통 나오는데 폭발시켜서 그 첫판을 날려가지고 나오게 만들든지. 그러면 수리비 적게 들겠죠, 그죠? 뭐 그런 식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다행히 우리는 이제 KF-21이 있어서, 저런 어떤 엄청난 수리비? 근데 KF-21도 동체 착륙하면 끝이죠. 그건 못 쓴다고 봐야죠, 그죠? KF-21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제가 이야기하는 건 KF-21은 수동 모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랜딩 기어 내리는 건 수동으로 할 수 있게끔. 그죠? 랜딩 기어 내리는 건 수동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이런 불상사가 근데 어쨌든 착륙을 할 거 아닙니까? 착륙은 어쨌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면 그래도 좀 덜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 KF-21 개발할 때 우리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다음 버전 나올 때는 그런 것까지 다 수동 모드를 넣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 감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저희 아버지 직불 카드를 가지고 슈퍼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계속 문자가 와요. 그 직불 카드 불실했냐고.
계속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카드에는 와이파이 같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그 카드 안에 있는 전화번호하고 제 스마트폰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 와이파이를 계속 감시하고 제 스마트폰을 계속 와이파이로 추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심각한 문제죠. 그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되게 웃긴 거 뭐냐 하면 그렇게 추적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를 자꾸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물론 스마트폰도 빌려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게 추적을 하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신원조회도 하나 안 되나요? 누가 사망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신원조회조차도 밝힐 수가 없나요? 모르나요? 그렇게 시스템이 안 돼 있나요? 지문조회를 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손쉽게 어떤 지문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나요? 뭐 얼마 전에 그 동사무소 그거 뭐지? 그 전산 그거 다 마비된 적 있었죠. 며칠 전에. 한 달 전인가? 등본 떼는 거 다 정지됐던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 어떤 지금 전쟁 나면 제일 먼저 해킹부터 하는데 우리나라 그 어떤 그런 기술, 해킹 기술, 해킹 당하는 어떤 보안 프로그램, 화이트 해커 같은 거, 화이트 해커 양산 같은 거 해야 되지 않나? 그죠? 그리고 간편하게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되지 않나? 그 지문만 지문이나 뭐 얼굴 사진하고 이런 거, 그 주민등록증 상인하고 이렇게 얼굴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손쉽고 뭐 외국에는 안구도 이렇게 개발하지 않습니까? 안구 그것도 하고 지문도 하고 뭐 요즘 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뼈도 확인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보안이 너무 허술한 게 아닌가? 그죠? 그런 보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죠? 어쨌든 이 소상공인 감시 같은 경우 이거는 분명히 세금 추적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만약에 스마트폰 와이파이가 잡혔는데 카드가 안 잡혔어. 그럼 뭐예요? 현찰 결제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장에 몇 명이나 왔다 갔다 하나? 그리고 와이파이 추적을 계속하면 이 사람이 정지해가 있었나 이동했나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정지했으면 물건을 샀다는 얘기잖아요. 추정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카드 결제 안 했으면 현찰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나중에 세금 낼 때는 현찰 받는 거 누락시켰다? 뭐 이렇게 세무조사 같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아무튼 물론 뭐 어느 정도까지는 정부에서도 봐주겠지만 너무 심하다 그러면 세무조사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옛날부터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국민들 추적한다고 현찰만 쓰고 막 그런 거 있다고. 어떤 사람은 지하철 하면 절대 그 지하철 카드 안 쓴다고, 교통카드 안 쓴다고 추적당한다고. 옛날에 어떤 그렇게 좀 심각하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계산할 때 현찰 카드 안 쓰고 현찰만 하고 추적당한다고. 옛날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좀 더 정밀해지고 정보 고도화되고 그죠? 뭐 그런 게 아닌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데도 범인을 잡긴 했지만 얼마 전에 그 탈주한 사람 3일 만에 잡았죠.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잡은 거예요. 그죠?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잡은 거예요. 그죠? 아무튼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이 되는 건 좋지만 개인의 정보라든지 우리 개개인을 한 명 한 명 정부에서 다 감시하고 관리한다는 거는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앞으로 국민들의 인권도 국민들의 인권이나 개인사 생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행운이 좀 다들 있는 내년 2024년 되셨으면 좋겠고